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박탈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박탈성 피부염이란 피부색이 발그라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박탈의 어떤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의 피부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홍색 비강진이다, 홍피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피부가 파그레졌을까요? 그리고 왜 피부는 벗겨질까요? 박탈이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박탈성 피부염은 염증성 피부 질환이죠. 자, 염증이라는 것은 세포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이 되죠. 자,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압력, 온도, pH, 전해질 자기장, 전기장, 또 이온, 물리 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증, 중금속, 또 약물, 환경 여건.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음식물의 경도, 점도, 산도, 또 음식물의 표면적, 산화 상태 등에 따라서 이 세포는 기능 저하에 놓이거나 또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 양이 줄어듭니다. 즉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ATP라는 것은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하나의 단위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ATP에 의해서 열 에너지 한 ATP당 우리가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 현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ATP의 합성 장애가 생기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라는 게 있는데 그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빨리 체온을 높여라.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데 서서히 손, 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또 활동을 하겠죠. 자, 몸에서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양한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열은 발생하고 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럼 열은 발생하는데 나가지를 못하면 이 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겁니다.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이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 방출을 하게 되고요. 그 방출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인 모공은 닫혀져 있고 밥은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면 그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이 쏠리는 부위의 피부 온도, 조직의 온도가 상승하겠죠. 바로 그 온도의 상승이 염증 인플라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염증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발적, 발진, 홍반, 홍조, 수포, 농포,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좀 장기화되면 색소 침착, 모세혈관의 확장증,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피부가 빨개졌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자, 물의 온도가 40도, 60도, 80도, 100도로 올라가면 물이 끓어 넘치는데 그 이유는 물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은
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 버립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밀어내는 힘을 응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응력이 강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 피부에서도 온도는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겠죠. 자, 피부 각질층, 표피층을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때 피부는 벗겨져 나가겠죠. 자, 벗겨져 나가는 거에 우리가 대표적인 증상이 뭐 미란이다, 궤양이다, 피부 박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박탈성 피부염, 왜 피부의 박탈 현상, 피부가 왜 벗겨지는 거죠? 라는 겁니다. 바로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응력이 강해져서 피부가 벗겨졌다, 박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왜 박탈성 피부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박탈성 피부염을 우리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저는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치료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려야 되겠죠? 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만이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겠죠. 자,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 현상이 없어지겠죠? 피부 온도는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염증성의 다양한 증상들도 없어지고, 자, 표면 장력은 강해지겠죠.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면 뭔가 응력은 약해지겠죠. 그렇다면 피부 박탈 현상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피부 온도가 높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켜버리면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낮아져 버립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염증성의 증상과 피부 박탈 증상은 좀 완화가 되겠죠.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더욱 닫혀버리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다시 나갈 수가 없다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려서 또 방출이 되어서 피부 온도 다시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져서 다시 피부 박탈 현상이 생기는 계속 무한 반복의 악순환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박탈성 피부염은 낫지를 않는 거죠. 환자는 고통스럽고. 자, 그런 치료보다는 저는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서 피부 온도 낮추고 또 표면 장력은 끌어당기는 힘은 강화시키고 응력은 약화시켜서 피부 박탈의 증상도 함께 치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왜 이 박탈성 피부염이 발생했는지 또 치료 원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